온몸이 아프세요? 섬유근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기 온몸이 아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꾀병일까요? 정신과적 신체 장애일까요? 아무런 내과적 이상이 없는데도 신체가 아프다고 계속 호소하는 정신장애를 신체하 장애라고 합니다. 신체형 장애는 환자의 심리적 상태가 뇌 기능에 변화를 주어 다양한 신체 증상을 유발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증상에 따라 신체하, 전환, 건강염려증, 통증 장애로 나뉩니다. 아니면 정말로 아픈 걸까요? 섬유근통이라는 병명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섬유근통이란 온몸이 아플 때 붙이는 병명입니다. 문제는 검사에서 증명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섬유근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생각의 힘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섬유근통에서 온몸의 통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섬유근통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뇌의 문제, 중추신경 감정이 통증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신경계에서 통증을 전달하는 물질은 과도하게 증가하고 반대로 통증을 억제하는 물질은 과도하게 감소해 약한 자극에도 쉽게 통증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뿐이다. 이게 중추신경 감작이다. 섬유근통은 뇌가 만드는 통증입니다. 전에 제작한 빵값 3,925만 원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빵집에서 옆 사람에게 빵 가격을 물어봅니다. 빵값 얼마예요? 빵값이 3,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잡은 빵 가격표에는 3,000원이 아니고 3,925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빵 가격표가 잘못 붙여진 건가요? 아니면 내가 미쳐서 헛것을 보는 걸까요? 빵값 3,925만 원 사건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몸의 정보 처리는 뇌에서 하는데 뇌가 고장났습니다. 머릿속 뇌의 바코드 계산기가 고장나서 3,000원 가격의 바코드를 3,925만 원으로 찍습니다. 무료 곱하기 1,300배로 뇌에서 계산하는 겁니다. 뇌가 고장나서 실제 가격의 곱하기 1,300배로 계산되는 바코드 계산기가 생긴 이후 나는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피부에 손이 살짝 닿았을 뿐인데 내게는 칼로 베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곱하기 1300배의 자극으로 나에게 전달되니까요. 내가 느끼는 이 고통, 뇌의 바코드 계산기가 고장나서 아주 미세한 자극조차 곱하기 1300배로 계산되므로 나는 통증을 느낍니다. 이것이 중추신경 감작, 뇌가 원인인 손발 저림입니다. 신경이 예민해져서 손발이 저리다는 설명이 이런 겁니다. 통증이 생기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다면 뇌의 문제로만 설명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섬유근통 환자의 50%에서 소섬유신경의 문제가 관찰됩니다. 소섬유신경, Small Fiber Neuropathy. 소섬유신경, 즉 말초신경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섬유근통은 뇌의 문제 플러스 말초신경 문제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한데 실제로 치료할 때도 이 두 가지를 치료합니다. 외국 논문입니다. 섬유근통은 소섬유신경과 연관된다. 섬유근통과 소섬유신경병을 비교한 겁니다. 좌측이 섬유근통, 우측이 소섬유신경병증. 통증의 양상. 말초신경염은 주로 하지 쪽. 섬유근통은 목과 상지가 포함됩니다. 무감각, 감각 떨어짐과 저림. 말초신경염은 주로 하지. 섬유근통은 몸 전체. 피부 조직 내 신경검사. 말초신경염은 예외 없이 이상소견. 거의 100%라는 겁니다. 섬유근통은 2분의 1에서 이상소견. 자율신경 이상. 말초신경염에서는 매우 흔함. 섬유근통에서는 흔함.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중추신경 감작. 말초신경염은 흔하고 섬유근통은 항상 존재. 100%입니다. 주목할 점입니다. 소섬유신경병증에서도 중추신경 감작이 흔하게 동반합니다.
소섬유신경증 치료가 시원찮을 때는 결국 중추신경 감작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 주목해 주세요. 어떠세요? 이 두 개를 정확히 나누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섬유근통은 소섬유신경병과 매우 비슷합니다. 차이라고 하면은 섬유근통에서는 목과 상지가 포함되고 피부 조직 검사에서 정상인 경우가 있다는 것. 그래서 섬유근통은 중추신경 플러스 소섬유신경 문제가 같이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중추신경 치료와 말초신경 치료 두 가지를 같이 해야겠죠. 섬유근통 진단 기준을 볼게요. 목과 상지가 포함됩니다. 목과 상지에 주목해서 볼게요. 목, 등, 허리가 아프다고 오거나 팔꿈치, 외상가염 또는 무릎이나 엉덩이가 계속 아프다는데 3개월 이상 치료해도 차도가 없다면 섬유근통일 수도 있습니다. 말초신경염과 구별해서 보면 주로 하지에 발생하는 말초신경 문제와는 다르게 목, 어깨가 포함됩니다. 온몸이 아프다는 루마티스와는 다르게 손가락에 표시가 없습니다. 섬유근통은 여러 부위가 아픈 후 여러 과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섬유근통 증후군은 크게 4개의 증상을 보입니다. 첫째, 섬유근통 증후군이 정의에서도 등장하는 전신통증이다. 정확한 통증 지점을 찾기 어려워 환자조차도 정확한 설명을 어려워하고 몸살이 자주 온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통증은 3개월 이상 거의 매일 있으며 통증 강도도 심한 경우가 많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게 된다. 전체 환자의 50에서 80%는 긴장형 두통이나 편두통과 같은 두통을 동반한다. 둘째는 피로감이다. 조금만 무리를 해도 환자는 쉽게 피로감을 느끼며 평소에 가지고 있던 통증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는 인지장애이다. 환자들은 흔히 머리에 안개가 낀 듯 하다거나 머리가 맑지 않다고 호소한다. 집중력이 저하되고 기억력도 감퇴해 예전에는 쉽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능률이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 이러다 치매가 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환자도 있다. 넷째는 기분장애이다. 전체 환자의 30에서 50%가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호소한다. 섬유근통의 원인은 뇌의 문제, 중추신경 감작입니다만 트리거라는 게 나옵니다. 트리거, 권총의 방아쇠입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가듯이 어떤 계기로 섬유근통이 생긴다는 겁니다. 수술, 외상, 교통사고를 겪은 뒤 섬유근통이 생기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섬유근통 단독으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질환과 연관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되겠네요. 섬유근통의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중추신경치료, 말초신경치료. 첫 번째, 뇌치료. TMS 치료가 있습니다. 만성 통증 조절과 우울증, 불안증. 상경, 신경절 차단술과 미주신경. 정신과적 약물 치료와 신경 재생에 도움되는 보존적 치료. S아데노실 메티오닌은 도파민, 세로토닌을 만들어주는 데 사용됩니다. 셈을 복용하면 도파민, 세로토닌이 많아지니까 증세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상경신경절 차단술, 상경신경절 치료라는 건 뇌로 가는 혈액량을 증가시켜서 뇌가 회복되는 시간을 벌어주는 데입니다. 두 번째, 말초신경치료. 통증과 관련된 해당 부위 말초신경을 치료합니다. 환자가 호소하는 증세와 관련된 신경을 찾아내서 선별해서 치료합니다. 특히 감각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피부가 따갑다라는 말을 합니다. 감각신경 치료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자율신경 문제. 대부분의 자율신경 문제는 교감신경 항진, 부교감신경 기능 저하입니다. 교감과 부교감의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부교감신경이란 건 미주신경이며 결국은 미주신경 치료가 중요합니다. 목에 주사를 놓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목에 주사 놓는 건 꽤나 경험치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 얼굴과 지문이 개인별로 다 다르듯이 신경 위치가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서 심혈관계 약물을 장기 복용하는
하고 있으면 혈관이 커지고 늘어나서 신경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경신경절이나 미주신경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목의 신경치료는 시간이 걸립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고 병원에 오지는 마세요. 주사치료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병원에 오시면 안 됩니다. 간단히 주사 한 대 맞으러 왔다. 이런 경우는 돌려보냅니다. 목의 신경치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집중도가 필요합니다. 오후에는 의사가 지쳐서 제대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꼭 오전 시간에 시간 약속해서 주사치료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을 정리합니다. 온몸이 아프다가 3개월 이상 되면 섬유근통이라는 병명을 생각해보자. 섬유근통의 통증을 설명하는 이론은 두 개 있다. 중추신경내와 말초신경 문제. 따라서 치료는 뇌를 치료하는 방법과 말초신경을 치료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뇌가 고장났기에 일반적인 소염제는 효과가 없다. 뇌장벽, BBB를 통과해서 뇌로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뇌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TMS, 경두계 자기자극술이 활용되고 있다. 만성 통증, 우울증, 불안증에 사용할 수 있다. 뇌를 치료하는 주사로는 상경신경절 주사와 미주신경 주사가 있다. 단, 심혈관계 문제로 혈압약을 장기간 복용하고 있다면 혈관이 커지고 늘어나서 신경을 에워싸므로 주사 치료가 힘들 수 있다. 자율신경 문제는 교감 항진, 부교감 저하가 있다. 약물로는 뇌를 공략할 수 있는 정신과적 약물이 사용된다. 통증 및 우울, 불안 해소. 전통적인 약물 외에 셈이 사용된다. 셈은 도파민, 세로토닌을 많이 만들게 해서 증세를 개선시키는 것이다. 물론 TMS를 사용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도파민 생성. 셈과 세로토닌, 도파민은 엽산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치료는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의사들의 연구에 의해서 개별적인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이 많이 발전했다. 섬유근통 치료는 뇌와 말초신경 두 개의 합동치료임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 영상은 셈, S아데노실 메티오닌입니다. 셈, S아데노실 메티오닌 더 알아보기입니다.